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자료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글쓰기라는 게 결국 제 머릿속에 있는 것과 머리 밖에 있는 것의 합작품 같은데요.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사실 믿지 않고요. 또 그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구합니다. 그게 이제 자료를 찾는 것인데요. 세상에 저는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없던 것을 만드는 것도 이제 새로운 걸 만드는 건데,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있는 것을 바꾸는 거, 변형하는 거, 그것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길이다. 기존에 어딘가에 있던 것들을 바꾸는 거, 그게 이제 소위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료 찾기를 먼저 시작하는데, 자료에서 제가 이제 찾는 거, 구하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처음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할지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뭐 운 좋으면은 칼럼 하나에서 그 답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거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용할 거리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내 글에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하거나 뭐 간접 인용을 하거나 써먹을 수 있는 수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찾죠. 근데 그런 내용은 내 글에 하나, 많아야 2개 정도 들어가야지. 그게 너무 많으면 글이 좀 너무 많으면 좋지 않죠. 아주 조미료를 많이 넣은 느끼한 음식 같이 되는 거고, 또 내 글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것은 내가 어떤 글을 쓰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좀 이게 가장 먼저일 수 있는데, 알기 위해서 자료를 보는 것이죠. 저는 뭐 그거를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백과사전, 어떤 포털 사이트는 지식백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반드시 봅니다. 그 어떤 배경을 완전히 내가 파악하고 장악해야, 확실히 알아야 글을 잘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용도로도 이제 자료를 찾고요. 또 하나 이제 자료에서 구하는 것은 전체 구성입니다. 자료를 찾으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구성이 머릿속에 잡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료에서 제가 찾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어떤 저의 어떤 관점이나 저만의 어떤 해석, 그거를 남의 글을 읽거나 남의 어떤 강의를 듣거나 하다 보면 제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 어떻게 해서 저게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이런 것 같아요. A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 A라고 해보세요. 그게 내 걸로 A 다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는 어디에 있는 A와 B가 합쳐져서 A 플러스 B로서 내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A 다시가 약간 뭔가 이렇게 변형된 거라면 A 플러스 B는 어떤 물리적 결합으로 뭔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A 곱하기 B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화학적인 융합 같은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원래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A 곱하기 B는 더 이제 내 걸로 가까이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C가 나올 수도 있어요. A, B가 C를 낳는 거죠. 그야말로 C는 그냥 새로운 거죠. 그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렇게 내 생각, 어떤 내 글에서 필요한 나의 관점을 만드는데도 이제 그 남의 글이나 말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글을 쓰면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가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게 좋은 게 떠오르면 그게 뭐 해안 같고 어떤 직관 같고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에서 저는 이제 이런 걸 구하는데, 이런 게 그냥 자료를 많이 본다고 구해지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자료를 많이 보는 걸로 승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양을 많이 보면 이런 게 잘 떠오를 거다, 만들어질 거다. 근데 이거는 어떤 사실 시간이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많이 본다고 그래서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용할 문구를 찾을 확률은 높아져요, 많이 보면. 근데 이거는 검색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거거든요. 자료를 많이 본다고 그래서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색을 잘해서 그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서 내 생각을 만든다고 그럴 때 많이 보는 걸로 만들어질 확률보다는 양을 한정하고 밀도 있게 봐서 오히려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럼을 처음에 저는 이거를 막 많이 보면 좋다고 막 100개 이상 보기도 했어요. 어떤 글 하나를 쓸 때 그와 관련된 칼럼을 100개 넘게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읽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그렇게 본 적도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글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너무 무모한 일이죠. 그래서 칼럼을 아예 한정해서 딱 10개 딱 정해놓고, 대신에 마음 자세가 이런 게 필요해요. 이 안에 반드시 답이 있다. 이것만 보고 나면 내가 답을 찾을 거다. 생각이 날 거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답을 찾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 이전 단계에서 이런 것도 필요해요. 내가 지금 글을 못 쓰고 있다 그러면, 자료를 아직 덜 찾은 거다. 어딘가에 반드시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마음이 먼저겠죠. 그런 마음으로 자료를 찾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찾으면 거기서 찾는 걸 멈추고, 이 찾아놓은 거에서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로 그냥 대충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대충 많이 보려고 해요. 근데 적게 보면서 뚫어져라 보는 거, 이게 하나가 저는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전 처음에는 이제 칼럼만 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읽기만 한 거죠. 근데 보고 듣는 것을 병행하니까 훨씬 생각이 더 잘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럼만 읽는 게 아니고 유튜브 강의도 듣고요, 또 책의 목차도 보고요, 이걸 같이 하는 거죠. 어떤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쓰려고 그러면 그 주제와 관련된 칼럼을 읽고 강의를 듣고 목차를 보고, 이걸 다 하는 겁니다. 같이 병행하는 거죠. 그럼 훨씬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시각, 청각 뭐 이런 걸 다 활용하는 거고,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거에서 같이 자극을 받는 거죠.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산책을 하고, 그러면 저 원래 산책할 때 생각이 잘 나는 타입인데 또 강의를 듣기까지 하니까 더 잘 나고요. 원래 카페에 가서 있으면 생각이 잘 나는데 카페에 가서 칼럼 같은 걸 읽으면 또 생각이 잘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하고 나면 반드시 무슨 생각을 건집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실마리를 찾는 게 돼요. 그래서 이 맨땅에서 소위 그 진공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건 거의 저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딘가에서 이미 있었던 거 그 위에 올라선다. 그걸 활용한다. 이런 자세로 이제 자료를 보는데요. 자료를 볼 때 가장 이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어디에 어떤 좋은 자료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검색 능력일 수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근데 그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그걸 잘 찾아내죠. 어떤 기기를 다루는 역량도 뛰어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아는 것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런 검색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자료를 이해하는 능력이죠.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종의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야죠. 분석이라는 것은 뭐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고, 이 정보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또는 이 지식이 어떤 고급인지 저급인지,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내가 글에 써먹을 만한 것인지,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주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게 되면,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요약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원래 자료 양은 방대하니까 요약을 해야죠. 뭐 요약은 불필요한 걸 버리는 방식의 요약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을 골라내는 방식,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치면서 골라내는 방식의 요약도 있을 수 있고, 압축하는 방식의 요약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한 페이지를 반 페이지로 압축하는 방식, 또는 정리하는 방식의 요약도 있습니다. 3가지, 5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3가지로 정리하고 5가지로 정리하고, 어쨌든 이 요약이 필요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또는 분류 작업도 필요합니다. 글을 쓰려면 자료 중에 덩어리를 지우는 거죠. 비슷한 것끼리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으로는 그 내용을 자기화하는 거죠. 내 글과 접목시키는 겁니다. 내 글에 적용시키는 거죠. 단순히 그 지식과 정보를 소개하는 거면 그냥 인용해서 그치는 거고, 내 글에 녹아들질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글에서 주장하는 것과 연결을 지어야죠. 내 주장을 이 내용이 뒷받침을 한다던가 어떤 근거로 써먹는다던가, 녹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식과 정보는 너무도 많죠. 그거 가지고 내 글에서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그 지식과 정보를 어느 만큼 내 글에 잘 접목시키는가. 예를 들어 내가 글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 또는 제시하는 해법, 어떤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것과 이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연결시키는가,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드느냐, 이런 역량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지식과 정보의 활용 능력이기도 하고 자료의 활용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료를 찾을 때 어디에 딱 있는지 거기를 바로 내가 찾아가지를 못하니까 그 연관 검색어라던가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제 백과사전 같은 데도 이렇게 쳐보면 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쳐봤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쳐본 단어들이 오른쪽에 또 뜹니다. 이제 그런 걸로 찾아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책의 목차를 본다고 그랬는데, 어떤 책 한 권의 목차를 보면 그 아래에 관련 서적들이 또 떠요. 그럼 그 관련 서적의 목차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자료에서 구하는 걸 찾는다는 것이고요.